네네. 그 갇히면 뭐 자유롭게 욕하시고요. 네. 참 자기네 편은 사과하면 끝나고 네. 우리는 사과해도 잘라라. 아,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아니, 이제 발언 아니 여기는 사과하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발언 권력에 대한 차원이 비판이 다르다는 아니라 말씀이시죠? 네. 지금 그거 권력자가 말고 다른 문제 권력자가 발언들도 국민의 꽤 입을 나오고 막으려는 있죠. 그 시도에 대해서 네. 어떻게 그걸 그냥 넘어갈 수 다른 있습니까? 발언들도 지금 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말은 이래요. 네. 저는 제가 그 이해찬 선배님 존경한다 그러잖아요. 선거 때 흔들리면 안 된다. 네. 결국 안 자를 거예요. 이재명 대표 자기 편 확실히 챙기면서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 존경합니다. 네. 네. 표현에 있어서 구설하면은 황상무 수석과 비교하기보다는 장해찬 후보하고 좀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장해찬 후보가요. 정치도 하기 전에 20살 초반에 한 얘기들 갖고 쏘아내라면요. 아니 무슨 그분이 그때 정치했습니까?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웹툰 작가였다고 그래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적으로 몇 명이 그 페이스북인가 뭐 SNS인가 네. 어디서 했다는 얘기들 아닙니까? 근데 10년도 넘은 얘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저희는 뭐냐면 네. 그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있냐면 그분의 세계관이 혹시 굉장히 비틀려서 뭔가 누군가 소수자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혐오하고 비난하고 편가르기 하고 차별하고 이런 시각이 드러나는 거 아니야? 이게 총체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여성, 그 다음에 서울 시민과 도쿄 시민, 아니 일본 국민,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을 자꾸 비교해가면서 누군가를 비하하고 폄훼하는 어떤 대상을, 그것도 사회적인 약자 그룹에 속하는 대상을 그룹핑한 다음에 실제로 그 사회적 그룹핑, 약자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성, 뭐 못생긴 여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했어요? 네, 네.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성,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어디 뭐 장애인, 뭐 그다음에 또 누구 어떤 뭐 예를 들면 부산 시민 맨날 걸쭉하게 장애인 욕하고 얘기도 진짜 예, 있어요? 있어요. 그 제가 잘 모르겠는데. 침 뱉고 뭐 그다음에 욕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표현한다는 좀 거죠. 거친 부분이 많죠. 결과적으로는 동물병원 얘기도 거친 표현은 있을 수 있어요. 어릴 때 거친 표현 쓰실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그분의 세계관이 굉장히 그러니까 성차별적이거나 아니면은 또 예를 들면 그 인종차별적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아니면 그 어떤 시를 나눠 가지고 서울 시민은 조금 낮고 부산 시민은 좀 더 여루하고 그다음에 서울 시민과 일본 국민을 비교해서 서울 시민은 좀 여루하고 일본 국민은 좀 더 우수하고 너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시각을 바라보는 거 아니냐. 그 세계관이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그 위험을 그 걱정해 주시는 게 정말 고맙고요. 자 보세요. 그 결과적으로는 네. 뭐 우리 국민의힘은 장해찬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네네. 근데 민주당은 아무리 막말해도 그대로 가잖아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민주당은 뭐 어떻게 해도 언론에서 어떻게 공격을 하고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공격을 해도 아니 그냥 정봉주 끝까지 의원 가잖아요. 공천 취소했잖아요. 네, 그 한 분만 했죠. 그건 예. 도저히 커버가 안 되니까. 아, 다른 분은요? 다른 분 누구 다른 분 막말을 누가 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거친 표현이면 실수라고 실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권력자에 대한 비난 과정에서 네. 권력자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응용 가능하지만 그 거기서 약간 거기 그 단계를 넘어서서 표현상의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실수로 인정할 수 네, 있어요. 네, 네. 사과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세계관 자체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도태 후보처럼 역사 인식 자체를 부정하거나 자 장경태, 그런 노정면 부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 박선원, 권치승 이분들은 천안함 국가관과 관련된? 네. 안보관 자체가 잘못된 거 네, 아닙니까? 오늘 요거 딱 네 개 네. 가지고 오셔서 반드시 아주 관철시키겠다. 국가관과 안보관조차도 네. 잘못된 분들이 제가 그 어. 문제가 되는 것들에 있어서 네. 정정을 좀 하자면 예. 양문석 후보는 전해철 의원이랑 경선을 했고 그렇죠. 지금 최근 오늘 아침 발언이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양문석 공천에 이명백 그 공천관리위원장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요거 재고해야 한다는 지금 분위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병원 의원은 김우영 후보랑 돼서 김우영 후보가 네. 당선됐고 그리고 하나 더 그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그 장해찬 후보 있잖아요. 네. 장해찬 후보가 오후에 기자회견을 잡아놨는데 네. 이제 그 조금 전에 최근에 그 무소속 출마 관련한 그 카톡 자기 지지자 카톡방에 무소속 출마를 암시하는 기사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아, 무소속 출마할 수도 있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오후에 아마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상황은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막말 논란을 일으킨 장해찬 후보에 대한 공천을 결국 취소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깎아내리는 등의 말을 했다가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과거 막말성 발언이 잇따라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장예찬 후보는 지난 며칠 사과를 거듭했습니다. 철없는 글로 여러분께 남긴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앞으로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이도록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당 안팎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공연했습니다. 그런 행태 때문에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한테도 피해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장 후보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공관위는 국민 정서에 반하고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 상당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논란 발언들이 추가로 공개되고 여론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5.18 폄훼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도태우 후보 공천을 뒤늦게 취소한 것도 같은 배경입니다. 사과에 진정성이 있다며 공천 유지 결정을 했지만 문제 발언들이 추가로 나오자 여론 악화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사안들에 대한 어떤 언급들이 더 나오고 하게 되면 우리 당 입장에서는 공천을 유지하기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하지만 도 후보는 오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해 모든 열정을 바쳐왔다면서 주민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검증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공천 취소 이유를 수긍할 수 없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막바지, 막말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민주당도 오늘 후보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 양문석 후보에게 스스로 수습하라고 했습니다. 양 후보에 대한 공천을 유지한 당 지도부와 재차 각을 세운 건데 이재명 대표는 공천은 최고위원회가 하는 거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자가 자신의 공천 재검토를 요구했던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향해 다가갑니다. 워낙 저한테 화가 어쨌든 간에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수습할 수 있는 건가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양 후보 공천을 유지하자 양 후보 스스로 결단하길 압박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양 후보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 매국노에 빗댄 칼럼을 쓴 게 논란이 됐습니다. 칼럼은 시민단체 시절 썼던 걸로 지금은 변했다고 양 후보는 강조했습니다. 손흥민 축구가 계속해서 진화하던 것처럼 양문석의 정치도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는. 이재명 대표는 김선대위원장의 잇따른 이견 표출에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선거 지휘는 선대위가 하고 공천은 최고위가 하는 것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친명계와 친문계 간에 벌어졌던 이른바 문명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짓 사과 논란으로 정봉주 전 의원이 낙마한 서울 강북을 지역은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 2인 경선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노무현 재단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역 하위 10% 평가를 받은 박 의원은 이번에도 득표에 30% 감산 조치를 적용받고 조 변호사는 여성 신인으로 25% 가산점을 받습니다. 결과가 뻔하잖아요. 박용진도 기회를 한 번 더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나? 안규백 전략공관위 위원장은 특정인을 위해 룰을 바꿀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